자, 그럼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1.6% 역대급 경제 한파 오나. 다가오는 일요일이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시간 한 잔 빠르죠. 그런데 희망찬 새해라고 하기엔 걱정이 큽니다. 며칠 전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1.6%였습니다. 연말에 정부가 새해 전망을 이렇게 1%대로 내놓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 1%대 성장의 의미가 뭔지, 우리 삶은 얼마나 팍팍해질 것인지 오늘의 키워드 경제 성장률 1.6% 역대급 경제 한파 오나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경제 성장률 1.6% 너무 우울한 수치라 제가 말을 좀 더듬기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정부가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수치를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 의미를 시청자 여러분께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우리 경제가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게 1960년 이래로 4번입니다. 4번. 1980년 이때 오일 쇼크로 마이너스 1.6% 네. 역성장했죠. 네. 또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네. 이때 마이너스 0.7%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1.6% 성장률의 의미는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그 정도예요? 경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이 성장률이 저도 이제 매년 책을 통해서 경제 전망서를 통해서 내년 경제가 이럴 것이다 전망치를 내놓는데 저 같은 경우 지난 10월에 1.9%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KDI가 지난 11월에 1.8%로 낮춰져 봤고요. 네. 역시 한국은행도 11월에 1.7%로 낮춰져 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정부가 1.6%로 낮춰잡았죠. 네. 통상적으로 정부가 경제 전망을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내놓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통상적으로 목표치에 부합한다라고 할 만큼 다소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 어떤 기관보다 가장 낮게 전망했다라는 것은 23년 경제를 정말 혹독하다, 냉엄하다, 제대로 우리 준비하자, 허리띠 졸라매자라는 사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 1.6%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밑도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는 정말 냉엄하겠구나, 녹록지 않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1.6%로 전망했다. 이 기사를 볼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교수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우울한데요. 네, 한마디로 정부가 내년 경제 정말 어려울 거다. 단단히 준비하라. 뭐 이렇게 정부도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한테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일단 경제를 전망할 때 네. 그 GDP라고 하죠. 네네. 그 GDP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비, 민간 소비고요. 그 밖에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 기업들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출, 순수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부문별로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입니다. 또 수출도 마이너스예요. 내년 경제가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수출입이 좋지 못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경제를 전망할 때 22년은 수출도 플러스 수입도 플러스였는데 네. 23년 경제 수출입은 수출도 마이너스, 수입도 마이너스. 결국 대외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좋습니다. 호황이에요. 네. 어떻게 밥을 더 많이 드세요? 호황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먹는 그거 아니죠. 네. 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밥을 덜 드십니까? 그래도 먹던 건 먹죠. 그렇죠. 네. 그렇게 밥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에 상관없이 유동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어요. 비탄력적인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신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더 내구재 소비를 늘리죠. 자동차 사고, 가전제품 바꾸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내구재 소비는 급격히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워낙 생산재, 자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재, 반도체도 중간재예요. 부품인 거죠. 네. 그리고 내구재. 그러니까 주로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수출하는 수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크게 충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출도 마이너스고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제가 자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수입 기운도 마이너스로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우리 경제를 좀 나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 수입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워낙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에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라고 흔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참 가게도 기업도 많이 타격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이 1.6이라는 이 아주 우울한 전망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당연히 좀 어렵겠습니다. 네.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경제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국내 소비도 둔화돼요. 그리고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또 수출도 안 좋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 매출이 있고 국외에서 매출이 있는데 둘 다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생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생산 규모를 줄이고 공장 설비 용량 투자를 좀 줄이고 신사업 투자를 줄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불안해지겠죠. 신규 고용이 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한파에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 고용 한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게 결국 고용 증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 한 해는 신규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80만 명가량 증가했었는데 23년에는 10만 명가량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몇몇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년 고용 한파가 또 시작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암울한 경제 전망을 보태주는 근거가 되겠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아까 빨간불도 막 들어온 것도 봤고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 가장 사실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가장 또 뭐 내 주변에 아직 일자리 못 구했대 뭐 이런 게 가장 피부로 와닿잖아요. 맞습니다. 벌써부터 취직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상황도 어떻게 보세요? 네, 취직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기업에 가서 뭐 경영전략회의에 참석도 하고 많이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주는 대부분의 질문이 우리가 A 사업 혹은 B 사업 해보고 싶은데 뭐가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뭔가 해보려는. 올해는 질문이 우리가 지금 A, B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부터 접을까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위축은 곧 고용 위축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고용 한파 아직 안 왔다 이런 설명 많이 하고 미국에서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빽빽하다, 완벽하다, 뭐 완전 고용이다 이런 뜻을 많이 내포하는 의미로 고용시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고용 한파는 나중에 옵니다. 말 그대로 23년에 좀 어려운 고용 한파가 올 때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23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취업 준비라든가 아니면 이직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고용시장이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같이 날씨 추울 때는 목도리 장갑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내년 한 해 경제가 이제 한파가 올 건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팁을 좀 주십시오. 네, 아무리 어려워도 대응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한파가 오더라도 단단히 옷을 입고 나가면 한파를 피할 수 있겠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처법은 말 그대로 이 취업과 관련된 겁니다. 퇴사하지 말고 버티셔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네, 이런 고용 한파 속에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단 퇴사를 하고 좀 준비한 후에 좀 이직을 그제서 해보겠다라고 결정할 경우 퇴사는 쉬운데 이직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고용 한파가 23년 봄쯤에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런 경제 한파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내 집 마련을 좀 뒤로 미루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 안에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간 단위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년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동네 집 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이제 내 집 마련해야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천천히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더 저점을 좀 천천히 찾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경제 한파 대처법 현금을 저축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금리는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남은 인생 동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겁니다. 그만큼 저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년, 23년은 말 그대로 금리 인상기 혹은 긴축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긴축의 시대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데 나의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이게 재테크거든요. 네. 그중에 많은 비중을 현금의 형태로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도 23년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영끌이나 비투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하면 또 못 이겨낼 거 없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듣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